네, 안녕하세요. 최현준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현재 입찰이 가능한 농지연금용 농지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몇 개 농지를 소개시켜드리고 있고 거의 다가 감정가의 20%대까지 떨어진 그런 농지이고 실제로 농지연금에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농지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농지는 감정가의 21%까지 떨어진 농지이고요. 이 농지는 사실은 경매지에서는 맹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맹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농지를 가지고 농지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 자본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 자본은 한 2,5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월 연금액은 54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세부터 평생 동안 이 정도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연금을 받게 되면 자기 자본을 모두 회수하게 되고 남은 기간 66세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도 평생 동안 55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조건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꼭 관심을 갖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농지연금은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의존하는데 그 액수가 두 개 합쳐서 6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는 그 노후 준비가 될 수 없고요.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준비가 안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수급 금액이 107만 원 정도가 되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미 2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들이 5명 중에 1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6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60만 원씩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노후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농지연금이야말로 바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가지 농지연금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연금액은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노후 준비가 안 되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저는 이제 연금 전체적인 전체 연금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안내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약간 그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 농지연금이 가장 효과적이고 단기간에 그래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감정가의 30%로 낙찰을 받는다면은 자기 자본을 한 6년에서 7년 정도에서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67세 또는 68세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농지연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농지가 경매시장에서 굉장히 낙찰가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낙찰가율이 낮았을 때 모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도 30% 또는 30% 이하까지 떨어진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여드릴 농지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물건은 지금 2023 타경 38075 물건 번호 1번이고요. 지금 8월 25일에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는 농지입니다. 그 다음에 경남 하동군에 있는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멀리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 농지는 입찰하기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농지를 찾아가는지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하는지 마지막으로 연금을 어느 정도 탈 수 있고 내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 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농지의 공시지가는 5,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가가 4,300만 원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보다 낮은
그런 최저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지금 보게 되면은 공시지가하고 감정가 차이가 굉장히 크죠. 한 4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약간 그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토지의 가치의 기본적인 거는 공시지가인데 그 지역의 개발 호재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실거래가가 높다던가 뭐 최근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다던가 할 경우에는 이 감정가가 굉장히 높은데 기본적으로는 감정가가 공시지가의 한 2배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한 4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는 분명히 확인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입찰을 할 때 가격을 최저가 입찰 금액을 쓸 때의 그 기준은 뭐냐면 공시지가만큼 떨어져 있는지 또는 공시지가보다 더 낮게 떨어져 있는지 이 부분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만큼 공시지가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가 이 가격을 산정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보다 한 1,000만 원 가까이 낮은 지금 이 농지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이 공시지가보다 낮게 입찰을 하고 그런데 이 공시지가보다 4배 정도가 뛴 감정가를 보인다. 이거는 사실은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찰할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연금을 받을 때는 그 5년 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때는 그 개발 호재가 반영이 되어서 감정을 다시 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높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장점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농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먼저 토지 보기를 눌러서 그 농지를 경작 상황이라든가 도로, 진입로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 타경 38075 물건번호 1번 농지가 되겠고요. 지금 이 물건 사진도 중요합니다. 보게 되면은 농사가 잘 지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사진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어떤 진입로 이런 부분을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현황 위치 주변 환경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 지금 보면 인근까지 차량 및 농기계 진출이 가능하고 제방 교통 상황은 보통이다. 그 다음에 평지로서 답으로 이용 중이다. 그 다음에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권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현황도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경매지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되고 맹지라는 단점이 있다,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사실은 이거는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미리 받아놓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낙찰을 받고 나서 농지증을 신청을 해서 농지증 발급이 안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저희들처럼 미리 입찰하기 전에 농지증을 받아 놓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 맹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농지인데 우선은 지금 진입로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농지가 왜 맹지로 구분이 지적도상 맹지로 구분이 되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황도로라고 보시면 되고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도로로 되어 있지가 않죠. 지목이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 소유자가 누구냐면 군유지입니다. 군입니다. 군.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 지목은 전이고 답이지만 현황상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농지가 왜 지금 지금 맹지로 잡혀 있냐면 인접해 있는 농지가 지목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접해 있는 농지는 도로하고 연결성도 조금 좁고 그 다음에 지목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로와 안 접해 있다라고 공부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농지는 뭐 그 지목상으로는 도로가 없는 곳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옆토지를 통해서 옆토지가 지금 일부는 답으로 이용 중인 군유지이고 일부는 뭐 거의 대부분이 도로로 이용 중인 전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토지 보기를 한번 토지 보기가 이 부분은 좀 잘 안 나오네요. 이 부분은 실제로 임장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위성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분명히 도로가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농지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 정보를 보게 되면은 자연 녹지 지역, 그러니까 도시 지역 안에 있는 해당합니다. 도시 지역에 해당하고 자연 녹지 지역이고, 지목이 답이고, 세로 한 면 가로 열고 불, 그러니까 세로 좁은 도로 한 면이 이 농지와 인접해 있고, 그러나 차량 출입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봐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차량 출입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개별 공시지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2023년도, 24년도에는 좀 하락기가 있었지만 25년도에는 다시 일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리고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농지들이 뭔가 개발 호재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우상향하지는 않습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의 반대급부로 농지나 토지의 가치가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농지를 가지고 제가 예상연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법원 감정가가 아까 2억 정도라고 말씀드렸고, 낙찰가율을 23%로 낙찰을 받는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봤습니다. 실제는 아마도 낙찰이 되려면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법원 감정가의 90%가 정상 감정가라고 봤고, 5년 후에 감정가는 연간 4% 정도씩은 상승을 해서 2억 2,800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농지연금의 담보가치는 감정가의 90%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담보가치는 2억 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 농지에 대출이 있어도 괜찮은데 그게 15% 최대 15% 이내까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5% 정도까지 대출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대출액을 자기 자본에서 빼고 연금액에서도 빼봤습니다. 그랬을 때 5년 동안의 총 자본은 2,480만 원 정도가 되고요. 2,500만 원 정도가 되고, 월 연금액은 농지연금 조회하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종신정액형이 54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전후 후박형은 앞에 10년은 66만 원을 받게 되고 뒤에는 46만 3천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수신인출형은 이제 지금은 잠깐 잠정 중단되어 있지만 목돈으로 3,900만 원을 받게 되고 38만 5천 원을 종신정액형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신정액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500만 원의 자기 자본으로 60세부터 평생 54만 5천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4년 정도가 있으면 3년에서 4년 정도만 이 연금을 받으면 자기 자본이 회수가 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평생 노후 걱정 없이 살 수가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